김병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야말로 안녕하시냐는 안부 인사부터 여쭙고 방송을 시작해야겠습니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우한 폐렴 때문에 전 지구촌이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우한 폐렴을 잘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마스크 착용하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병조TV 이번 시간에는 우한 폐렴, 왜 이런 질병이 생겼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한 폐렴. 그 전에는 우리가 메르스, 사스 이런 호흡기 질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은 우선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과 동물 간에 공통적으로 전염되는 질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간에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 동물에서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막 전염되는 질병이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수공통 전염병은 어떤 병원체에 의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느냐 하면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째, 바이러스. 둘째, 박테리아, 세균. 세 번째, 곰팡이. 네 번째, 기생충. 이렇게 네 가지 병원체에 의해서 전염이 됩니다. 그 중에 바이러스가 제일 위험해요. 자,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된 인수공통 전염병은 언제 시작이 됐냐 하면은 1930년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느냐? 바이러스의 표면이 마치 그 태양의 코로나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930년대에 닭에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 이게 개, 돼지, 나중에 조류에까지 확산이 됐고 인간에게는 1960년대부터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인수공통 전염병이 2003년도에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가 대표적인 겁니다. 사스는 7개월 동안에 무려 32개국에서 8천여 명이 감염이 되어서 그중에 774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르스입니다. 메르스. 2012년부터 15년까지 기간으로는 무려 3년이나 지속이 됐는데 이 메르스는 중동 지역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도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186명이 감염해서 그중에 무려 36명이나 사망하는 끔찍한 경험을 우리가 불과 5년 전에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인수공통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고 또 하나가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게 무서운 바이러스가 또 있습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9년도에 아프리카의 콩고에 있는 에볼라 강 주변에서 발견이 됐다 해서 에볼라 바이러스 이렇게 하는데 2014년도에 서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중국 우한시에서 발견된 우한 폐렴의 원인이 된 바이러스는 신코로나 바이러스라 그러죠. 그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앞에 신자, 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느냐? 자, 우리 생명체를 유지하는 물질 중에 중요한 물질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핵산이라는 게 중요한 물질인데 핵산이 그럼 뭐냐?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발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핵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DNA가 있고 RNA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도 DNA 바이러스가 있고 RNA 바이러스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서운 게 RNA 바이러스예요. 이 인수공통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대부분이 바로 RNA 바이러스인데 RNA 바이러스는 그럼 DNA 바이러스와 뭐가 다르냐? 병원체가 바이러스가 우리 체내에 침투를 하고 난 후에 그 바이러스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많이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바로 RNA 바이러스입니다.
DNA 바이러스에 비하면 무려 돌연 변이를 일으킬 확률이 1000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우한시에서 발생한 폐렴 증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침투해갖고는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돌연 변이를 일으켜버리면은 그 전에 있었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인간의 대응 전략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인수공통 전염병들이 왜 이렇게 창궐을 하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이 자연의 섭리를 거슬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하면서 자연 속에 있던 야생동물들이 전에와 다른 생태계가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질병을 일으켰고 그 질병이 인간에게까지 전염되는 그것이 인수공통 전염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번에 우한 폐렴 같은 경우 뭐가 또 문제냐? 중국 사람들은 그런 야생동물을 먹기까지 해요. 그 먹으려면은 야생에 있어야 될 동물을 잡아가 가둬놓고 키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물에게서 질병이 생겼고 그것이 그렇게 원인을 제공한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서 부메랑으로 받는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한 번쯤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사스나 메르스나 또 에볼라나 바이러스의 숙주가 뭐냐면은 다 야생동물이에요. 박쥐, 사양고양이, 낙타 이런 것들이 숙주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한 폐렴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숙주가 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역시 그런 야생동물이 숙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의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욕심이 줄어들지 않아서 자연의 섭리를 계속 거슬른다면은 인수공통 전염병도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이제 전염병이 나돌 경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우선 당장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바이러스는 아주 작은 입자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다가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침투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선 당장 닥쳤을 때의 대정요법인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면역력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왜 면역력을 많이 키워야 되느냐? 면역력은 바로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바이러스, 그다음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 같은 게 우리 인체로 침투하는 걸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병이 돌면은 보면은 주로 이제 노약자나 환자 또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식품들을 많이 드셔서 면역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우한 폐렴도 보건당국에서는 나름대로 또 철저하게 대처를 하겠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아주 슬기롭게 대처해서 큰 화를 입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